슬라이드 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맥은 아까 설명드린데도 맥은 해시 함수인데 이제 키가 있는 거죠. 그래서 AS와 마찬가지로 이제 키부터 생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init 해가지고 이제 요 키의 길이, 키 길이를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키 길이를 주시면 돼요. 이걸 안 쓰게 되면 키 길이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그렇게 긴 길이의 맥키를 쓸 이유는 없기 때문에 요 kg init 해가지고 160, 즉 요 내가 hmax SHA-1이면 SHA-1의 그 해시 출력 크기만큼 그 이상만 쓰면 되기 때문에 160비트 정도 쓰시면 되겠고, hmax SHA-256 쓰면은 뭐 256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만들고 그 맥을 하기 위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맥을 요 만든 키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do final 부르게 되면 그 맥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비교할 때는 is equal을 이용해서 메시지 다이제스트의 is equal을 이용해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SA 이제 공개키인데 RSA 같은 경우에는 생성할 때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느릴 수가 있어요. 느릴 수가 있는데 키 페어 제너레이터, 아까 그 대칭 키들은 키 제너레이터라는 걸 썼지만 이제 공개 키에서는 키 페어 제너레이터라는 걸 쓰고, 그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 그 패러미터들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패러미터를. 그래서 RSA 키 젠 패러미터 스펙 해가지고 여기가 512인데 512비트면 되게 작은 거예요. 지금은 2048, 기본이 한 2048비트. 즉 RSA는 n equal pq, 그래서 요 n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요게 요즘은 2048비트 정도 돼야 돼요. 근데 2048을 놓고 돌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제 테스트해 볼 때는 이렇게 작은 걸로 테스트해 볼 수가 있고, 여기서 F0를 주는 건 공개 키는 내가 3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3. 공개 키는 3. 공개 키를 랜덤하게 생성하지 않고 3이나 65,537 둘 중에 하나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 아래 거는 왜 이게 들어와 있지? 이게 잘못 들어와 있네. 이 부분은 코드가 잘못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RSA 보기 전에 RSA 맵 테스트부터 잠깐 먼저 보면, 이 RSA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수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매우 큰 수를 가지고 연산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아모 라이브러리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라이브러리에 들어있는 빅 인테저라는 클래스를 써요. 그리고 여러분도 빅 인테저를 갖고 직접적으로 그 수학 공식, RSA 수학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암호화 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하겠죠. 왜냐하면 아까 같이 3이나 65,537 같은 특수한 그 공개 키를 썼을 경우에는 그냥 암호하면 안 되고 얘도 적절하게 패딩을 해줘야 돼요. RSA 같은 경우도. RSA 패딩하는 것은 작은 값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암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값을 채우기를 해가지고
n이 2048비트면 내 메시지도 요거랑 비슷한 크기가 되게끔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전수조사나 이런 어떤 다른 공격에부터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 쓴다는 거 3승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빠르게 그 암호화를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면은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안 하는데, 자, 코드를 보면서 아주 작은 값 같고, 얘는 왜 이렇게, 이건 뭐야? 이거 되게 작은 값들인데 PQ를 계산하고 PQ의 곱인 n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 n을 계산한 다음에 2를 랜덤하게 생성을 하고 3 뭐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2를 랜덤하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D는 2의 여원이 돼야 돼요. 파이 n에서. 그래서 모드 인버스라는 그 유클리드 알고리즘 구현되어 있는 걸 부르시면 D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쭉 출력해 볼 수 있어요. 빅 인테저들 출력해 볼 수가 있고, n 값을 암호화는 뭐 m이 뭐 이런 값일 때 요거를 암호하면 c 값은 모드 파워라는 빅 인테저에 있는 함수를 이용하면 이제 요거를 이제 c를 구할 수 있고, 다시 모드 파워 c의 d승을 하면 다시 e 값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RSA 그 수학이에요. 그래서 PQ를 생성하고, PQ 생성하면은 여기 보시면 probable prime이라는 게 있어요. probable prime. 그래서 32비트 크기의 소수를 생성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2048비트를 하려면 P의 크기가 1024비트가 돼야 돼요. 1024비트. 뭐 똑같은 거 이렇게 있나? 내가 안 바꿨나 보다. 그 두 번째 거는 2를 랜덤하게 생성하지 않고 65,537 요걸 쓴 거예요. 요걸 쓰는 형태가 되겠고, 보통은 얘 아니면 3을 많이 쓴다. 공개키로. 그래서 요거를 2를 아까처럼 랜덤하게 생성할 수도 있는데 2를 랜덤하게 생성하니까 2가 되게 커지죠.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암호하려면 이만큼 승을 해야 돼. 물론 이만큼 승한다고 해서 이만큼 하는 것은 아니고 스퀘어 앤 멀티플라이 방식을 쓴다 그랬죠. a제곱 공한 다음에 a제곱 곱하기 a제곱에서 a4승 구하고 a4승 곱하기 a4승에서 a8승 구하고, 이런 식으로 제곱하고 곱해서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즉 m의 2승 요 2승을 한다고 해서 이만큼의 그 제곱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65,537인 거고, 세 번째는 오일러 파이 n 대신에 람다 n이라는 게 있어요. 람다 n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람다 n을 쓰면 d 크기가 좀 더 작아져요. d 크기가. 그래서 그 파이 n 대신에 RS의 경우에는 람다 n을 구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이렇게 수학을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 알고리즘 갖고 그 암호 라이브러리 갖고 하는 RSA 이걸 보십시다.
1024비트짜리를 했는데 퍼블릭 엑스포넌트는 3이고 모듈러스 값은 이 수를 읽을 수 있나? 어마어마한 수예요. 1024비트짜리 n입니다. n. 그리고 프라이빗 키에 보면 이게 모듈러스고 얘가 d 값이야. 어마어마하게 큰 수죠. 얘와 얘는 역원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암호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걸 다시 복호하면 이 문자열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잠깐 보면 RSA 쓰고 그 RSA 요 제너레이트 하는데 1024 이렇게 해가지고 F0는 3 65,537 쓰고 싶으면 여기 F0 대신에 F4 얘를 빼면 이제 랜덤하게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하고 RSA 키를 얻어서 출력해 볼 수가 있고요. 사이퍼를 할 때는 RSA 뭐 ECB는 아니지만 그 특별한 모드를 안 쓰는 거고 패딩은 요 OAP 요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3이나 이런 65,537 같이 작은 값을 그 공개 키로 쓸 때에는 반드시 안전하게 패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패딩을 해주는 거고 퍼블릭 키로 얘를 암호화하면 define을 하면 이거 얻을 수 있고 다시 복구됩니다. 요거를 2048로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볼까요? 그래도 금방 나오네. 끝이 어디야, 씨.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이제 2048비트짜리 그 n 값이 되는 거고요. RSA. 그 다음에 엘가마. 엘가마는 이제 이산대수를 쓰는 건데, 요거는 RFC 5114에 나와 있는 군 정보예요. 군 정보가 있고 그 텍스트 파일에서 끌고 온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공백들을 제거한 거예요. 요게 replace all라는 게 제거해가지고 걔를 이제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그 문자열을 가지고 빅 인테저에 넣어서 P, Q, G 값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Q는 그 ZP 스타라는 군의 부분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크기는 이제 224비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Y를 생성하면 얘가 공개키가 되겠고 이걸 가지고 메시지들을 아무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마에서 P, Q, G, X, Y 값, 얘가 개인 키, 얘가 공개 키가 되겠고요. 요게 M, 12를 암호한 값이 A, B, 요 두 개 값이가 되겠고, 요 두 개 값을 가지고 다시 수학적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엘가마도 이렇게 수학적으로 하지 않고, 적으로 이제 패는 걸 오해랑 비슷하게 써야지만 조금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두 번째는 엘가마를 쓰되 엘가마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문자를 암호하지 않고 엘가마로 그 키를 암호하고 이제 실제 암호화는 AS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쓰겠죠. RS의 경우도
아까 같이 비프 같은 문자열을 직접 암호하지 않고 대칭키를 암호하는 데 쓰이게 되겠고, 실제 메시지들은 대칭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PQG 구한 다음에 XY 구하고 R을 구한 다음에 그 G의 R승, Y의 R승, 이 Y의 R승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이 Y의 R승을 해시해가지고 요 B 값을 해시해가지고 이제 전달하게 되겠고, 이 해시 값이 요 해시 값이 이제 대칭키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AS 대칭키로 해서 요 AS를 아까 그 Y의 R승, 이제 Y의 R승을 해시한 요 값이 키가 되는 거고, 요 키로 AS로 메시지를 암호하면 받은 사람은 A 값, G의 R승을 X로 또 승하면은 요 값을 얻게 되는데, 이게 Y R승이랑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걔를 다시 다이제스트를 구해서 걔를 갖고 키를 생성한 다음에 요 키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오타라고 데 있죠. 하이브리드 암호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나머지 부분은 AS 시발 모드를 갖고 카운터 모드를 갖고 실제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가마 테스트. AS부터는 여기에 보면 BC가 들어가죠. BC. 그래서 엘가마 암호는 그 자바 암호 라이브에는 없어요. 바운시 캐슬은 구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라이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BC에 있는 거 쓰겠다 해가지고 이제 바운시 캔슬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한 두세 개만 이제 BC를 쓰는데, 요 엘가마 같은 경우에 예제로 이제 자바 내가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쓰고 싶은데 자바의 기본 암호 라이브에는 없어. 그러면 바운시 캐슬에는 있을 거예요. 그럼 바운시 캐슬을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설치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똑같이 활용하면 되고, 나머지 차이는 없고 여기에 BC가 들어간다는 그런 차이. 얘를 빼면 알고리즘이 없다고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 주시고 RFC 3526에 있는 군을 갖고 이제 파라미터를 그렇게 만들고요. PG를. 그래서 G는 2, 생성자는 2로 쓰고 그냥 ZP 스타 군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얘 엘가마는 그 부분군을 쓰게끔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48 만들어서 가지고 생성을 하면 되겠고, 여기 보면 엘가마 none OAP with SHA-1 뭐 패딩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 뒤에도 BC가 들어있죠. BC가. 그래서 바운시 캐슬에 있는 사이퍼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엘가마로. 마찬가지로 이걸 이용하더라도 일반적인 메시지는 이제 공개키로 암호화를 안 하는 거는 알아두세요. 여기서 처럼 이렇게 작은 값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키를 암호하고 하이브리드 암호화를 한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제 DP 헬만이 이산대수를 쓰기 때문에 엘가마가 없으니까 이제 또 방법은 DH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이산대수 값 PG XY를 생성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그 빅 인테저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엘가마를 구현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뭐까지 해야 돼? 패딩까지 내가 구현해야 되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제인데 그냥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산대수의 근거로 한 알고리즘들은 꽤 있어. 꽤 있고 그거 자바 라이브러리에도 구현이 되어 있는데 L감마만 구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군을 생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군 생성과 관련된 파라미터 생성과 관련된 것들은 충분히 자바의 기본 암호 라이브러리에 살 수 있는데 암호화하는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좀 문제가 있고요. DSA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DP-헬만 같은 건데 타원곡선으로 EC 엘리프틱 커브 키 어그리먼트 GA, GB 줘서 GAB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 부분 넘어가고 요 부분 보면 돼요. 그래서 EC를 이용해서 키를 생성하는데 앨리스 거, 밥 거를 생성했어요. 그래서 키 어그리먼트를 하는데 앨리스 입장에서 만약 한다. 그러면 카 이니트에 K 어그리먼트 이니트에 자기의 프라이빗 키를 넣어요. 프라이빗 키라는 건 이거는 장기간 프라이빗 키가 아니라 GAGB 일회성 키라는 거죠. 그래서 두 페이스에는 상대편으로 받은 GB 값을 여기다 넣으면 카 제너레이트 시크레이트 하게 되면 이제 GAB 승 값이 얻어지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여기 init 두 페이스 요 두 개, 그다음에 제너레이트 시크레이트 요걸 통해서 키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DP-헬만 키 동의를 할 때에는 서로 교환할 때 그냥 GA 주고 GB를 받으면 안 되죠. 중간자 공격이 가능하니까 인증 암호 뭔가 해서 서명해서 주고받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데 어쨌든 키 동의를 하고 싶으면 init, to phase, generate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확보된 이 키가 있으면 이 시크릿이 있으면 GAB승이 있으면 GAB승을 바로 대칭키로 쓰지 않고 뭐 이런 함수에 키 제너레이션 펑션에 넣어서 이제 하는 거고 요 위에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그 DF를 직접 RFC 보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만든 거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 어그리먼트 하는 그 순서도 한번 여기에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시그너처 테스트. 시그너처는 이제 시그너처라는 클래스 쓰는데 get instance SHA-256 with RSA and MGF1 이게 패딩 쪽이에요. 그래서 요게 가장 지금 많이 쓸 수 있는 거니까 요거를 가지고 한 다음에 init sign에서 여기다가 이제 개인 키를 넣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서명하고 싶은 값들을 업데이트 통해서 하고 쭉 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sign 함수를 부르게 됩니다. sign. 그러면 서명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을 확인할 때는 init verify 하면서 여기다가 public key를 넣어주시고 그 plain text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signature verify에 서명 값을 넣어주면 이 서명 값이 요거에 대한 그 서명 값인지를 요 공개 키를 이용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 서명하는 그 방법이고요. 알고 그 절차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얘는 DSA. DSA가 그 미국 과거 그 전자서명 표준이에요. 이산대수에 근거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즘은 DSA가 너무 느리니까 이제 ECD의 타운곡선 기반 ECDS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티피케이트 테스트. 여기에 보시면 사인 cert DER하고 사인 PRI 키, 요게 인증서고요. 요게 개인 키예요. 제 거. 근데 얘는 좀 옛날 거고, 요 DER은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쓰고 있는 거 제가 드려도 여러분들 해킹해서 알아내지 못하겠지? 그래서 그거를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 요게 언제 거냐? 날짜가 나와 있는데 유효기간이 2012년부터 2013년 그때 썼던 거예요. 그때 썼던 2012년에 썼던 거고, 보시면 그 인증서가 버전 3, 엑스타 509 버전 3을 쓴다는 거고, 서브젝트 누구 거냐? 김상진 거고, 여기 보면 신한뱅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인 코리아. 시그니처 알고리즘이 SHA-256 with RSA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퍼블릭 키 값이 이렇게 되고, 퍼블릭 엑스포넌트가 얼마 써? 65537 F4 그때 그 보셨던 RSA 요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발급자가 사인 코리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증서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 뭐 그런 거는 이제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에러가 났어요. 왜? 유효기간이 지났죠.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키를 뽑아내려니까 개인 키 아무리 정보가 요 정보이고, 요 정보는 뭐냐면 국내 암호 알고리즘 표준이 시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없어. 알고리즘이 없어서 직접 구현을 해야 됩니다. 자바나 바운스이 없어서. 그래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코드를 잠깐 보면 어딨냐. 여기서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서 sign cert DER 요걸 가져와서 certificate factory get instance에서 generate certificate 하면은 이제 엑스타 509 요 파일로부터 불러드려요. 그래서 개별적인 값들을 찍어볼 수 있는데 그냥 cert로 출력해 보면 쭉 나와요. 그럼 요거를 현재 거 2016으로 바꿔서 실행해 보면 유효 기간이 2017년 6월 27일까지. 아직 좀 남았죠. 그리고 65537 이렇게 돼 있고, 뭐 아까랑 비슷하고요. 별 차이가 없고. 개인 키 알고리즘도 안 변했어요. 잠깐. 오씨, 뭐야 이거? 왜 디크립트 돼? 안 바꿨구나 여기는. 여기 보면 어딨냐? 여기 보면 이게 제 옛날 패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패스워드 치잖아. 인증서 쓸 때. 그쵸? 그 패스워드로 키를 만들고 그 키로 여러분들의 개인 키를 암호화해서 저장해 놓습니다. 그게 요거예요. 프라이빗 키. 그래서 옛날 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풀려요. 그럼 내가 요거를 지금 쓰는 패스워드 여기로 바꿔주면 이제 지금 것도 풀리는데 그건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seed CBC SHA-1 이제 요 정보예요.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물론 여기도 이제 seed 자체는 BC에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seed 암호화는 되어 있지만 그 패스워드로부터 그 키를 만드는 그 알고리즘은 거기에 안 돼 있어요. 이제 이렇게 직접 키사 문서를 다운받아서 분석해서 만드셔야 돼요. 물론 인터넷 뒤져보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개인키 파일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지? 여기다 주게 돼 있구나. 스트링 파일. 어디냐, 여기. 요거를 2016으로 줘서 하면 여기 키 복구할 때 막 문제 났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열을 싹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것도 여러분들 인증서 있으면 여기다 갖다 넣고 그 자리에다가 한번 여러분들 패스워드를 넣어서 해보면 여러분들 인증서를 이제 여기서 RSA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키들을 얻으면 아까 RSA 테스트한 데 있죠? 거기 있는 코드를 이용해서 이제 뭐 메시지들을 암호화해 본다든지 복호해 본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설명. 요쪽 내가 직접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기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 서티피케이트를 내가 직접 만들 일은 별로 없겠지. 이제 공인인증서 같은 거를 써야 되는데 이제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패스워드 베이스 인크립션이 있는데 요거는 코드를 이용해서 키를 만들고 그 키로 암호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잘 보시면 요거를 패스워드로 해서 PBKDF2 with SHA 뭐 이런 알고리즘 써서 키를 만들고 그 키로 AS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K 제너레이션 펑션만 이용한 거예요. 요 패스워드를. 그래서 키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PBE 키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암호화도 그 암호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설명드리면 이제 솔트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키 만들 때 솔트 넣는 건 왜 할까? 우리가 패스워드 해싱할 때 설명 안 들었나 아직? 설명 안 들었구나. 그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하면 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게 여러분들이 숙제로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드리면은 요게 뜰 거야. 파일 암호화를 딱 누르면 파일 암호화 누르면 이게 뜨고 여기까지는 그냥 뜨고 뭐 이런 걸 암호화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복화. 그럼 ENC 그 파일까지 암호화 이렇게 장난치다 보면 파일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파일을 암호화해서 그 파일 덮어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파일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복화가 돼서 그 파일 생깁니다. 템플릿 이렇게 한번 그 암호화를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제가 숙제 올려놓을 테니까. 버튼만 눌러보면 됩니다. 아니 그 안에 있는 암호화 과정을 암호화 과정.